어서 오십시오. 고품격 정치 토크의 세계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성급 정치 맛집 메인 셰프 소개합니다. 깨어있는 정치지성 15,000부 영원한 현역입니다. 전 실장, 전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합니다. 네. 오늘부터 4개월 만에 집행일을 버리고 네. 오늘 그냥 오셨어요. 보행이 좀 불편하지만은 네. 걷기로 했습니다. 피부도 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가을에 제 좋은 일이 피부는 있으면. 네. 우리 어머님을 닮아가지고 예.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참 그러니까, 좋습니까? 예, 제 나이로 보지 않고 네. 하기야 뭐 50대로 보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깽판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가하게 농담 따먹어서 돼요? 아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깽판 사과합니다. 우리는 비속어는 안 됩니다. 깽판이 왜 비속어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럼 엑스판.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사과하세요. 얼른. 사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 이 관련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의 갈림길에 섰어요. 전 해양경찰청장도요. 이거 관련 수사 원장님도 받고 계신데. 그렇죠. 예, 괜찮습니까? 저는 서욱 장관이 보고하는 모든 회의에 참가를 했는데 네. 저는 오늘 저녁에 물론 사법부에서 결정하면 다 따라야 되지만 네. 서욱 장관의 영장은 기각될 것으로 봅니다. 단 해경청장은 문재인 정부 때의 해경과 예. 윤석열 정부 때의 해경이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입장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선 깜짝 놀란 게 이 한자가 써 있는 구명조끼, 예. 고 이대준 씨의 팔에 붕대, 네. 그리고 중국 어선이 근처에 있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해경청장께서 예. 나는 못 본 걸로 할게. 예.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예. 저는 그 보고도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원장님은 괜찮으신 거죠? 가봐야 알죠. 가봐야 됩니다. 네.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진보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문재인, 박지원, 서훈을 구속시킨다라고 했는데 지금 수사를 해보니까 예. 감사를 해보니까 예. 별게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언론에서는 박지원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칼날이 어떻게 가느냐가 결정된대요. 네.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고 예. 청와대로부터도 아무런 지시를 안 받았는데 제가 어떤 진술을 하겠어요? 알겠어요. 사실대로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장동 특검 제안했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그제 지금 긴박하게 여의도 굴러갑니다. 글쎄요. 이재명 대표께서 대장동 특검으로 가자. 네. 라고 제안한 것은 아주 시의적재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부터 대장동도 네. 이재명도 네. 김건희도 쌍특검으로 가자. 네. 그래서 분업화하자.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 북한 문제, 외교, 정체적 문제가 있는데 정치권이 국회가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내일 싸울 걸 연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이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가장 공정한 특검으로 가자. 그래서 쌍특검을 주장을 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안 해도 좋다. 그러니 대장동 특검 하자. 네.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잘한 거예요. 잘한 겁니까? 나는 잘했다고 봐요. 네. 그런데요. 야당 국감 중에 야당 압수수색이라 이게 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왜 검찰은 그런 수를 두었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종북몰이 예. 북풍으로 일으켜서 수사를 하는 대통령이 성공한 적 없어요. 네. 야당 탄압, 언론 탄압에서 모든 정권이 다 실패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야당 탄압이죠.
그리고 어떻게 국정감사 중에 제1야당 그것도 여소야대 전국에서 당사를 압수수색하자 하고 나온 것은 아무리 봐도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수가 나오면 여야가 급격하게 대치하고 얼어붙을 텐데 이 경색한 국면을 지금 풀고 민생으로 가도 지금 모자란 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협력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네. 헝클어진 실타래도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대통령 스스로가 저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자꾸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여야가 싸우게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여야가 싸우면 안 되고 지금 뭐라도 좀 힘을 합쳐서 한 발씩 앞으로 가야 됩니다. 정부 여당 특별히 대통령은 여야를 조금 다 이렇게 다독이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안 보여요. 이런 걸 보면은 대통령께서는 집권 5개월 만에 전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태극기 부대 20-30% 국민을 대통령으로서 거기만 끌고 가겠다. 그리고 진보 세력은 싹을 자른다. 이런 시중의 말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굉장히 우려됩니다. 종북에 대한 얘기를 쏟아내고 그다음에 핵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서 한쪽 진영 그것도 아주 극히 일부분만 보고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계속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나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지역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 연설을 하시면서 네. 비록 질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나는 종북 주사파하고 협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통령의 협치의 대상이 누굽니까? 민주당, 네. 정의당입니다. 네. 특히 민주당은 반드시 협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수건, 진보건 다 요구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누구를 지칭했는가? 당신은 지금 종북 주사파는 본인이 알고 있을 것이다. 본인이 알면은 국가에서 처벌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은 주사파인지를 알면 그 사람을 고발해서 조사를 받게 해야 돼요. 국가보안법에. 그렇죠. 네. 그런데 본인이 알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협치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네. 그리고 국정감사 중에 이 대치 전국에 불타는 집에 휘발유 끼얹어 버리잖아요. 네. 터타죠. 아무튼 종북 주사파가 지금 거의 멸종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친일파가 있습니까? 종북 주사파가 있습니까? 물론 소수의 예. 그러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국가보안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대통령이 알면 그 사람들 고발해서 반드시 색출해서 조사를 해야지 본인이 알 것이다. 이런 무책임한 말씀을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합니까? 불고지죄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렇죠. 네. 옛날에 있었는데 탄압 많이 받으셨는데. 국민의 여야가 아니라 보수 진보가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서도 또 일부만 보고 정치를 한다는 지적 계속 나옵니다. 좀 유념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 국민의힘 좀 탈당해야 된다 이런 탈당 얘기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한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오늘 갤럽 여론조사 네. 숫자를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네. 말씀은 하지 않지만은 저런 여론조사가 계속된다고. 네. 또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패배하면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당 또는 탈당 공고가 나온다. 총선 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자, 김봉수님께서 국민들은 한숨을 넘어 폭발 직전입니다. 제발 민생 좀 챙겨주세요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전당대 경쟁 불붙었습니다. 서로 지금 전대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유승민 때리기 얘기하고 있는데
박지원 원장께서는 일찍이 예언하셨습니다. 윤핵관의 핵심, 윤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윤핵관의 핵심이 대표가 된다. 권성동 가능성 높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지금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통일부 장관이 권영세 장관이 훌륭하시지만은 네.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대치 상태에서 있는데 네. 당권이 중요하다 해서 뺀다고 하면은 국민이 이해를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여기저기에서 목소리는 많이 나오나 결국은 총선행을 선택할 것이다. 그건 진짜 웃기는 거예요. 총선도 지금 1년 반이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금 보수에서 인기가 있다. 국민적 인기가 있다고 해서 차출해 가지고 총선에 내보낸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40%가 넘으면은 강남에서 나간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지금 현재 방금도 어떤 분 말씀하셨지만은 김정은은 핵실험을 한다. 네. 매일 쏴대고 네. 경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엉망이 원화, 어렵죠. 엔화, 이완화. 아시아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젊은 세대들이 아파트 사가지고 연끌해서 지금 이자 부담 때문에 전부 매물이 나오잖아요. 네. 자, 그런데 1년 반 후의 총선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차출한다 어쩐다 하는 것은 네. 진짜 자신 없고 무책임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 지금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얘기하는 것도 참 민생은 안 챙기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분들은 핵무장하자, 전술핵 재배치하자가 하다가 골드버그 미 주미 대사, 대사나 예. 블링컨 장관한테 한 방 먹었잖아요. 그래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그렇게 핏대를 내고 사태질을 하더니 미국을 향해서 데모라도 한번 해봐야지. 네. 우리 전술핵 재배치하자. 예. 왜 반대하냐? 예. 핵무장하자. 왜 반대하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객소리 못하고 있는 것은 나는 미국은 앞에 서면 왜 작아지는가? 네. 그대 국민의힘은 왜 미국 앞에서는 작아지는가? 네.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하나 보죠. 네. 그런데요. 검찰이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그다음에는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대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특검이 뭐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특검으로 가기도 좀 상황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 생각하면 국회가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제? 그것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은 민주당에게 3분의 2 의석을 줬어요. 예. 해야죠. 그냥 해야 됩니까? 옳은 일은 해야죠. 네. 질질 끌려다니면은 네. 뭐 합니까? 네. 자, 그럼 민주당이 국민을 믿고 그냥 가야 된다, 해야 그렇죠. 된다. 네. 네. 법사위 통과 안 되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까? 그건 뭐 다 방법이 있잖아요. 있습니까? 네. 네. 법사위를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패스트트랙하고 네. 의장이 상정하면은 통과되는 거죠. 이 문제는 그러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네. 야권이 똘똘 뭉쳐서 3분의 2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기 전에 정치적으로 타결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서라도 이 대장동 특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죠. 네. 과거의 문재인 정부에서나 지금 민주당에게 왜 그렇게 맥이 빠졌냐. 네. 왜 우리 국민들이 당신들한테 처음에는 180석 아니에요. 예. 의석을 만들어줬는데도 하나도 제대로 개혁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냐. 이걸 우리 지지 세력들은 민주당을 원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정치를 살려야죠. 예. 정치를 살릴 사람하고 살려야지. 종북 주사파하고는 협치 안 한다고 하는데 그 민주당이 과연 질질 끌려다녀서 되겠냐. 예. 소신껏 해라 이거죠. 그렇죠. 국민 보고 해야죠. 민주당이 종북 주사파가 있기나 합니까? 글쎄 아니
본인만 안다고 하니까 네, 대통령한테 물어봐야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여야 경색 오히려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을 태워서라도 이거는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 강하게 대시를 하면은 네. 또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이거는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야 된다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저는 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네. 오늘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요. 예. 내일 죽더라도 민주당은 오늘 싸워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이깁니다. 네. 아무튼 경색 대치 이런 얘기만 계속 듣습니다. 국감기간에도 또 뭐 민생을 챙긴다, 뭐 국민 경제 더 되돌아본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나오고요. 계속해서 뭐 핵 나오고 종북 나오고 이제는 여야 대치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어제 대치를 하다가 국감장으로 돌아갔잖아요. 예. 김대중 대통령도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는 국회다 예. 해서 돌아간 것은 아주 잘했다고 봐요. 국감은 해야죠. 네, 국감해야죠. 네. 안 하면은 정부 여당이 이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물론 그렇게 야당 탄압을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집행하러 왔지만은 네. 어제 그러한 부당한 일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사법부의 영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민주당도 한없이 거부할 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수용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억울하겠죠. 다 뭐 김용신과 그분 뭐 집도하고 다 했는데 예. 3번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거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 보십시오. 예. 부원장의 컴퓨터 같은 것이 압수된다고 하면 네. 거기에 김용신은 3번 나왔으니까 뭘 거기다 입력했겠어요. 예. 민주당의 모든 자료가 거기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잘 조정하고 예. 또 포렌식 할 때는 변호사가 입회해서 네. 그 본건 아니고는 보지 못하게 해요. 네. 그리고 또 검찰에서도 그 변호사가 이건 아니다 하면 안 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조정을 해서 법원의 영장은 수용해서 압수수색은 받아줘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압수수색은 받아주되 특검으로 가서 네, 이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라. 예. 네. 그러면 전국도 풀린다.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나가야 풀린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퇴진하라 이런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도 나옵니다. 이 김영민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주말에는 청계천에 많이 모이는데 네. 뭐 지방에서나 시중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네. 청계천에 한번 나가봐야겠다 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22일 날 광화문에서 100만이 모인다 하니까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흥미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시민들은 국민들은 그러한 일을 하더라도 네. 책임 있는 국회의 제1야당이 대통령의 탄핵이나 헌정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헌정사에 헌정이 중단된 것은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아니에요. 예. 얼마나 많은 국위 손상이 되고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더라도 책임 있는 정치인, 책임 있는 정당에서는 아직은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협력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제1야당의 태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제1야당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국민의힘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국민의힘은 지금 집권 여당이에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야당과 대화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성공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이 당권만 가지고 싸우잖아요. 예. 다음 총선에 이길 것만 생각하는데 네.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됐든 민심은 유승민 전 의원인데 네. 당심은 또 나경원 전 의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네. 자꾸 그러나 자리를 준 게 자리를 2개나 줬어요. 그게 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나 네. 나경원 부위원장은 자, 물어볼게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못 나오죠. 못 나옵니까? 못 나오죠. 아, 근데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 자기는 준비돼 있다. 이거 비상근이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 주변에서는 계속 뭐 나오라는 얘기한다. 이렇게. 그렇더라도 네. 얼마나 그러려면 그 자리를 안 받았어야 돼요. 아, 나경원 전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 기후환경대사를 안 받았어야죠. 자, 그 두 자리를 받았기 때문에 못 나옵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예.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네. 국물까지 다 마시면 되겠어요? 아유, 배불러도 먹겠다는데요. 아니 그런데 네. 그것은 정치 상식적으로 봐서 굉장히 어려우니까 네. 진심으로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좀 억울하겠죠. 네. 그러나 억울하면은 대통령한테 맞서서 나는 나가겠습니다 했어야지. 그걸 왜 받아요? 저는 그것은 용납이 안 돼요. 도의상으로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투선을 하다가 사퇴할 수도 없고. 예. 거기는 정리된 거예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정리가 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아직 두고 보십시오. 네, 아직도 권성동, 윤상현 뭐 네. 이런 사람들이 하려고 하겠죠. 유력합니까? 네. 송은 씨께서 지금 옆집에서는 핵실험한다는데 우리 집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파 싸움에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어요. 난립니다. 임진왜란 당시 생각납니다. 이렇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님 이럴 때가 아닙니다. 북한, 경제, 외교, 정치로 풀어야죠. 밤낮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만 붙이면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왜 정치가 실종됐을까요? 왜 정치력을 보이지 않는 역대 걸까요? 정권을 보십시오. 종북몰이 북풍이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성공한 적 없습니다. 네. 야당 탄압, 언론 탄압에서 그 정권이 다 실패했습니다. 아니 여대 야소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해서 단 한 석을 가진 정당이라도 설득해야죠. 아니 저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좀 설득해라, 좀 얘기하고 오라 이렇게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저희들은 집까지 찾아다니면서 그 설득을 했어요. 집에요. 그렇죠. 안 만나주니까. 네. 그래서 정치를 복원하고 막 그랬습니까? 그렇죠. 실마리 풀고. 제가 비서실장인데도 야당 측 인사들이 만나주지 않으면은 밤에 집으로 가는데 어떻게 집에 찾아온 사람을 문전 박대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술 한잔 내놓으면 내 돈 안 들고 잘 풀고 오는 거죠. 그렇습니까? 돈 안 들고 줬어요. 이런 정치가 이렇게 해서 움직여야지. 예. 나는 종북 주사파하고는 협치 안 한다 해버리면은 원장님이 발언권도 세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젊은 사람도 이렇게 신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좀 국정 도와주세요. 뒤에서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와서 만나자. 그렇게 좀 얘기하자. 그런 사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방송하고 다녀도 예. 물론 좋은 말도 있지만은 이런 말은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네. 하고 전화해서 몇 번 전화하면은 달덩이 같은 그 얼굴이 생각나서 잘 못해요, 사람이. 그렇죠. 사람 일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대통령 내부는 배우예요. 시나리오가 작가가 써주는 대로 읽고 말하는 거예요. 예. 감독이 이리 가자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즉 참모들이 틀려먹었다 이거죠. 그래서 정치가 지금 보이지 않고. 아니 지금 청와대 저 대통령실 네. 저하고 다 아는 사람들이지 모르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한다고요? 안 해요. 얘기하면 잘 듣고 야 니네 이거 좀 잘해라 이거 좀 고쳐라 얘기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 미안해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그 노력도 안 합니까? 안 하죠. 참
참 신기.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불행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 감독도 없고 비서도 비서도 없고. 없어. 네, 알겠습니다. 박지원 원장께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는 유승민이 제일 높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2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경원이 제일 높았고 나경원 전 의원은 23%로 가장 앞섰습니다. 이건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7일 19일까지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또 신뢰와 공정을 공정과 상식 제일 아니, 중요한 KBS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갤럽 여론조사도 한번 발표해 보세요. 발표했죠. 아까 했어요. 네. 했어요?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더 하죠. 아이고 끝나고 우리끼리 둘이서 더 하자고요. 예. 네, 저 둘이서 더 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주진우 라이브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정치 맛집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